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야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더 첫 취업 꼭 성공하셔서 부모님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고요. 친구들에게 돈 걱정 없이 고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따뜻하고 행복한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은 회사, 좋은 복지, 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좀 자신의 날개를 많이 펼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뜻하는 바 다 이뤘으면 좋겠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커스텀 스크립트들을 소개를 받고 싶다라든지 왜냐하면은 이 보통 맥스는 잘 모르지만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들 멜이나 파이썬 같은 애들에 대한 활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만 보셔도 보통 이런 기본적인 애들 외에도 알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알 수 없는 애들 하면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어서 이런 애들에 대한 스크립트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6번 모드였나? 텍스처 모드를 했을 때 이런 하이퍼 쉐이더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너무 설명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 하이퍼 쉐이더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키 등록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UI 설명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이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쓰는 명령어들 위주로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모델링에 쓰이는 제가 쓰는 모델링에 대한 명령어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퍼 쉐이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하이퍼 쉐이더라는 게 쉐이더나 머터리얼 같은 머터리얼, 속성, 텍스처 같은 애들을 관리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윈도우에 머터리얼 텍스처 메이킹 에디터 여기 하이퍼 쉐이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는 아마 이 렌더링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렌더링이 어느새 없어지고 이렇게 머터리얼 쪽에 생겼어요.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얘를 단축키를 써놓고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8번으로. 그래서 저는 8번 누르면은 언제든지 나와요. 이렇게. UV잖아. UV는 9번이고 8번이 이제 하이퍼 쉐이더입니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머터리얼들.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얘는 지금 두 개의 머터리얼로 이루어진 프로비우스라는 뜻입니다. 얘 소개를 안 했군요. 얘는 오늘 저희 모델링에 관한 이런 툴과 메뉴 설명을 도와줄 저희 2년 전 모델링 프로비우스고요. 프로비우스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얘 도와줄 열심히 저를 오늘 도와주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예정이고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즈는 아마 얘 하나. 근데 여기 우클릭을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어디에 어사인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얘 색이 다른 건 이건 페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선택을 하고 이걸로 이렇게 얘만 보게 해서 다시 이렇게 어사인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지?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다시 됐죠? 히스토리가 남아있었나봐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남기면 렌즈가 나왔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제 했던 건 이 체커를 넣어서 이렇게 체커를 넣어서 좀 가까이 볼까요? 이 컬러를 이었을 뿐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너무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가운데 넣고 얘도 이렇게 체크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셔서 얘가 너무 작네. 얘는 여기에 UV를 반복을 몇 번 할 것이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10번 이렇게 10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색깔을 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6번이 텍스처 모드였죠? 이건 자꾸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텍스처 파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쉐이더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는 쭉쭉쭉쭉쭉쭉 얘기를 할 거예요. 하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F9011이 아니고 저는 Alt WSD F를 써서 페이스 이런 애들을 쓴다고. 그래서 하키는 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하키 에디터인데 얘는 윈도우에 세팅 하키 에디터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그 커스텀에 올려놓는 방법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올라가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하키를 가셔서 이건 제가 쓰는 이제 2018년 10월 5일날 저장된 제 하키인데 여기에다가 뭐 이런 커스텀이나 메뉴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벌텍스? 얘가 뭐였더라? 커스텀 스크립트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하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셀렉트 벌텍스 마스크 이게 아마 기본 F9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얘들에 대한 나오지 않을까요? 셀렉트 나왔죠? 저는 뭐 어디 있냐? Alt W에는 없나요? 셀렉트 벌텍스 셀렉트 마스크 아이씨 런타임 커맨드에 있나? 아닌가? 그 혹시 그 하키에다가 F9011을 입력을 하시면 여기 나올 거야. F9011을 넣어서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고요. 이제는 진짜 이런 모델링들에 대한 메뉴인데 이게 나열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시면 모델링 파트에 메쉬 메쉬 에디트 메쉬 뭐 메쉬 툴 그리고 메쉬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커브나 뭐 서페이스 데폼 뭐 UV도 있고요. 이런 애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단축키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UV 에디터랑 뭐 카메라 베스 찍는 데폼에 보면은 라티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단축키가 입력이 돼 있는 애들만 제가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제나 몇 년 내내 쓰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만 거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제가 불편하면은 추가를 하기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컴바인 그리고 세퍼라이트 미러 여기는 뭐 베벨 베벨 어디 갔지? 베벨 여기 있네. 베벨 미러 세퍼레이트 컴바인 여기 겹쳐 있죠? 얘를 지워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지우겠습니다. 이 세 개가 겹쳐 있을 줄은 몰랐네요. 됐죠?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올려놓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 컬랩스, 머지스 센터 이런 애들에 대한
그 실무에서 쓰는 애들을 하나 둘 보면서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다 끄고요. 아이고. 가서 여기서부터 컴바인부터 얘기를 하자면 보통 대부분 그 단축키들에 대한 그 영어 설명이 그대로예요. 다. 뭐 컴바인, 합치다, 나누다, 뭐 대칭으로 하다, 뭐 가운데로 합치다, 엣지랑 벌텍스를 지운다, 뭐 복사를 한다, 뗀다, 그리고 연결시킨다, 뭐 엣지를 넣는다, 멀티컷, 멀티로 자른다, 뭐 엣지를 슬라이딩 시킨다, 뭐 페이스를 셋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컴바인은 지금 떨어져 있는 메쉬를 이렇게 두 개를 컴바인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씩 볼까요? 컴바인을 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서 밖에 떨어져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남아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지운다는 건 뭐냐면, 윈도우에 가셔서 히스토리 어디서 지우죠? 디스플레이 히스토리를 에디트에서 가셔서 에디트에 가시면 델리트 올 타입 히스토리가 있고, 디포머 제외한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포머도 지울지 모든 영역을 지울지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히스토리는 모든 걸 다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히스토리를 날리면은 깔끔해지면서 하나가 이렇게 얘만 메쉬만 남습니다. 그 다시 얘랑 컴바인 하면 떨어지죠. 하지만 이게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고 히스토리를 날리면 잔재들이 없어집니다. 좋죠? 그리고 세퍼레이트는 떼줍니다. 아까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럼 세퍼레이트를 누르면 4개가 다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4개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이 다시 합쳐질 때는 컴바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이 미러는 미러 세팅이 있어요. 미러 세팅을 가시면 저는 단축키가 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월드로 넘길지 오브젝트로 넘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로 넘길지 플러스로 넘길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마이너스 X 세팅인데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얘를 지울게요. 얘를 만약에 월드 축에 X인데 마이너스 넘기겠다. 근데 지금 얘는 이 중심점은 이 한 가운데가 아니고 이 메쉬 중점인데도 넘겨줍니다. 이 월드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쪽으로 넘길 때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넘기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시미트리 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미러가 워낙 좋아서 자주 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플리케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봅시다. 두플리케이트가 여기 나오긴 하지만 두플리케이트가 이 다른 두플리케이트예요. 얘랑은 이거는 여기 두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애입니다. 스페셜은 이쪽을 인스턴트를 하면은 모든 작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카피는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디로? 스케일을 마이너스 X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X죠? 마이너스 X로 하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자주 저는 이걸 쓸 때는 리셋 이 트랜스폼을 해서 중앙으로 넘기고 이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리셋은 어딨죠? 리셋 트랜스폼은 여기 있죠? 이건가요? 잠깐만요. 모디파이에 있습니다. 리셋은 모디파이에 있어서 리셋 트랜스폼이 있고 프리즈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이번에는 모델링에 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또 짜투리 지식으로 프리즈는 여기에 대한 얘가 만약에 좌표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프리즈는 지금 움직인 좌표를 00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리셋은 여기 얘의 중심을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복사도 되고요. 그리고 짜투리로 얘가 중심이잖아요. 이건 D를 누르면 이렇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됐죠? 짜투리 지식이었고 다시 이제는 베벨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여기에다가 베벨을 하기 전에 콜랩스를 먼저 할게요. 콜랩스는 여기에다 이렇게 면을 잡잖아요. 선들을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콜랩스가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너는 이제 없어도 되고 콜랩스는 한 가운데다 몰아줘요. 보셨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들을 다 잡고 머지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머지를 하게 되면 머지는 여기 있죠? 머지를 하면 여기 나오는데 0.1, 0.3, 0.2 이렇게 해서 머지를 하면서 면을 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콜랩스로 이렇게 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 방금 제가 익스트루드를 추가를 했어요. 익스트루드를 왜 깜빡했지? 다시 내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콜랩스까지 했죠? 콜랩스까지 했으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베벨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엣지를 잡고 베벨은 여기 있습니다. 베벨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펑션을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베벨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가 들어간 애를 이제 또 저장이 된 애를 이렇게 빼셔서 쓰면은 얘는 또 0.5 베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베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건 2개 베벨, 얘는 3개 베벨. 그리고 여기서 숫자도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베벨에 대한 애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하드 서페이스 할 때는 뭐 자주 써야 되는 기능이라서 숙지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익스트루드는 뭐 아시죠? 익스트루드는 뭐 지우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셔서 이제 면을 뽑아내는 이렇게 뽑아내죠. 뽑아내는데 두 종류예요. 뽑을 때는 뽑으시면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예요. 그 얘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커지고요. 됐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저는 잘 안 쓰는 그 딱히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익스를 할 때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다시 W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죠? WER이에요. W를 눌러서 이렇게 뽑아낸다거나 스케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저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이런 모델링이 아니라 만약에 되게 중요한 애들 뭐죠? 기준점이 확실한 애들을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잡고 여기를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잡고 움직이거나 다시 얘를 잡고 이렇게 뺀다거나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 180도를 유지해야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 다 신경을 씁니다만
여기 이런 그 모델링 형태를 잡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써요. 익스트루에 대한 그런 세팅들을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다 끝났나요? 머지스 센터는 뭐 이름 그대로 가운데로 몰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 때 쓰느냐, 엣지 잡고 쓰고, 엣지 잡고 쓰고, 이렇게 잡고 쓰고, 전부 다 중앙에 몰아줘요. 그래서 어디에 또 많이 쓰냐, 이거를 익스트루드 머지 투 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때 홀을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뭐죠? 홀 어딨죠? 여기 없나요? 핀홀?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필홀. 이거는 선이 안 가니까 그냥 잡고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머지 센터 하면 이렇게 모입니다. 뭐 그래도 되고요. 여기다가 엣지 넣고 얘네들 잡고 머지 센터 해도 되시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남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나마 중요한 이 델레트, 여기 안 보이죠? 잠깐만, 여기 이거 엣지랑 벌텍스를 동시에 지우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이 델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벌텍스 모드를 키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고 또 지워도 돼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죠. 얘를 잡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엣지랑 벌텍스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뉴고 저는 F1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머지 있고, 이제 여기 익스트랙트, 두플리케이트랑 익스트랙트가 뭐냐면 면을 복사하거나 떼는 애들이에요. 이 페이스들. 그래서 제가 그 보통 라이브에서 많이 쓰는 애들이 얘들 잡고 두플리케이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면을 하나 떼내서 얘를 가지고 다시 모델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얘 어디 갔지? 리셋을 할게요. 왜 안 오지? 얘가 안 오죠? 얘는 두플리케이트 했기 때문에 중심점에 위치하는데, 이제 얘를 여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게 피벗 센터입니다. 여기 또 안 적어요. 또 적어줘야겠네. 모디파이에 또 있죠? 피벗 센터가 여기 없나요? 센터 피벗 여기 있죠? 센터 피벗은 이렇게 누르면 그 센터로 옵니다. 내가 빼먹은 게 많구나. 잠시만요. 빼먹은 게 많네요. 모디파이를 내가 왜 빼먹었지? 아무튼 모디파이에는 이런 애들 각종 위치 좌표값들을 수정해주는 애들이 있어서 저는 이 세 개를 씁니다. 센터 피벗, 프리즈, 리셋, 이렇게 세 개를 쓰는 편이고 추가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얘는 다시 복사를 할게요. 잡고 페이스를 잡고 이렇게 세 개를 잡고 두플리케이트를 하면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떼도 돼요. 이렇게 살짝 떼서 얘를 잡고 이제 여기에다가 센터 피봇, 왜 안 오지? 왔죠? 여기에다가 이제 엣지를 잡거나 이렇게 X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뭐야 이건? 여기 그 메이크 라이브에 또 이거 또 켜져 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끄지 진짜? 잡고 얘네들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가 베벨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익스트랙트는 떼내는 겁니다. 떼내는 건데, 그 두플리케이트는 여기를 복사를 해주잖아요. 떼내는 건 완벽하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됐죠? 완전히 다른 메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익스트랙트도 자주 쓰는 편이고, 여기 제 단축키에 등록된 애들은 제가 모델링할 때 항상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에이트 메쉬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메쉬툴을 보시면 어펜드 더 폴리곤이
브릿지 같은 역할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만약에 이렇게 지워졌다고 하면 잡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커넥트를 내가 왜 안 했지? 커넥트는 단축키는 지지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전부 잡은 다음에 엣지들이 있잖아요. 커넥트를 누르면 선이 갑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가는 시스템이고요. 다시 잡고 커넥트하고 엔터 됐죠? 좋아요. 두 번째가 멀티컷. 멀티컷은 예전에 기능이 스플릿이나 스플리트인가 였었는데 얘는 이제 엣지를 추가해 주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면을 정리한다거나 선을 정리할 때 이런 스플릿을 넣어서 어디죠 멀티컷?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 스플릿 세팅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그 스냅을 몇 프로를 걸지 아니면 엣지 프로를 걸지 서브딜을 걸지 스무싱을 몇 프로를 할지가 나옵니다. 0으로 하면은 아마 이 엣지가 안 걸립니다. 이렇게 스냅이. 그리고 아까가 몇 프로였죠? 90%였나? 90%면 스냅이 안 걸리나요? 리셋 툴로 얘를 리셋을 합시다. 10%구나.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있죠. 이렇게 붙죠? 자석처럼 붙죠? 어떻게 했더라 이거? 색도 바꿀 수가 있네요. 정중앙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90도로 하면 되나? 90도 안 되나? 50%. 아무튼 이거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이제 그 어펜드가 끝났으니까 이제 인설트 엣지 루프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엣지를 잡고 얘를 쓰면은 그 마우스 휠 버튼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지? 뭐죠? 뭐 지금 걸려있나 또? 얘가 아닌데? 타임. 인설트 엣지 부분은 엣지를 넣는 거죠. 정신 차려.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보통 마무리를 할 때 엣지 마무리를 한다거나 하이 메쉬를 갈 때 서브 디비전을 걸었을 때 이제 메쉬들이 부서지지 않게 마무리를 잡아준다거나 그럴 때 많이 넣는 메뉴고요. 그리고 선 추가를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애들이죠. 이런 식으로 착착 넣어줍니다. 그렇죠? 조심해 주세요. 다른 쪽도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돌아가는 애들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넣을 때 정말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죠. 정신 차려. 그리고 이 쿼드 드로우는 나중에 이름이 갑자기 리토폴을 할 때 쓰는 애고, 이 슬라이드 엣지는 아까 말씀해 드렸지 않았지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슬라이드 엣지가 여기 위에서만 엣지가 돌아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 위에서만 돌아다니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보통 얘를 좀 끌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잡고 이거를 돌리면은 위로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여주거나 풀어주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거나 다시 내려주거나 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풀어주거나. 그래서 보통 엣지들을 이동시킬 때 이 슬라이드 엣지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다음이 이건가요? 이거죠? 메쉬 디스플레이. 이제 메쉬에 관한 디스플레이에 관한 영역입니다. 메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리버스가 이렇게 뒤집힌 면은 검은색이거든요. 뒤집힌 면을 돌려주는 기능이 리버스고, 이제 그 마야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면이 깨졌다, 막 무슨 뭔가 면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세트 페이스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시라, 이렇게 대답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세트 페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메쉬가 면이나 엣지나 페이스가 잘못됐을 경우, 그리고 뭔가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세트 페이스로 페이스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기본으로 쓰셔도 돼요. 어떤 의미냐면 하드 엣지를 걸게요. 그리고 세트 페이스를 누르고 그 소프트 엣지를 걸고, 보통 면 정리를 하실 때, 이거는 지금 면이 다 잘 돼 있어서 모르지만 혹시 되나? 잠깐만요. 얘를 면만 리버스를 하고 세트 페이스 하면 되나? 안 되네. 세트 페이스가 여기 이런데 검은색이 이런 노말이나 그런 잘못됐을 경우가 있어요. 여기인데 막 검었고 그러면은 세트 페이스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면을 정리할 때 세트 페이스, 소프트 엣지, 히스토리 날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드 엣지, 소프트 엣지, 이렇게 면에 대한 디스플레이고, 보통 이제 마야에서 작업을 해서 G브러쉬나 소프트 펜슬을 넘길 때는 소프트 엣지로 넘기죠. 근데 G브러쉬는 아마 상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페에 넘길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넘기고자 할 때는 소프트 엣지 상태로 넘기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드 엣지는 인간함은 잘 안 써요. 넘길 때 만약에 무슨 엔진 같은 경우에서 모서리를 잡아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살짝 이런 데만 하드 엣지를 넣긴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른 거고요. 이제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리버스 다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티스는 디폼 쪽에 있습니다. 데폼 쪽에 있고, 얘는 그냥 데폼의 그 이름 그대로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철창을 나누는데, 이게 그 말대로 라티스입니다. 이 데포머 이렇게 B를 눌러서 소프트 셀렉션으로도 할 수가 있죠. 뭔가 모델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데포머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마야에는 라티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게 다시 돌려볼게요. 보통 사용을 하실 때는 소프트 셀렉션을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시미트리 메뉴, 시미트리 어딨죠? 시미트리에 가셔서 뭐 월드 X 하셔서 이렇게 시미트리로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와이어를 킬게요.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라티스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얘를 잡고 아웃라이너입니다. 지금 얘를 잡고 컨트롤로 얘를 잡고 이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라티스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오브젝트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얘도 오브젝트, 얘도 W도 오브젝트, E는 오브젝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포머의 그 케이지 값을 조정을 하셔서, 됐죠? 이렇게 하셔서 라티스 포인트로 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 마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게 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됩니다. 라티스의 가장 큰 힘이죠. 그리고 항상 디포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히스토리를 날려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토리 날리기. 그래서 깔끔한 상태가 됐고, 지금 뭐 대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퍼 쉐이더 하키부터 그리고 아웃라이너는 이게 왜 여기 있나 하시겠지만 디스플레이에 있나? 윈도우에 있습니다. 예. 얘가 존재를 해서 끄시고 끄면 나옵니다. 됐죠? 그 시메트리 얘기도 말씀 안 드렸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툴에 여기 시메트리 세팅이 있어서 오브젝트도 있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오브젝트 쓰고 월드 쓰고 토폴로지 쓰는데, 토폴로지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토폴로지 이렇게 한 가운데 얘를 입력을 하시면 이 메쉬의 한 가운데 점을 인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리즈를 하고 히스토리를 날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토폴로지를 여기다가 한가운데 찍으면 이걸 인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게 돼? 라고 지금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는 그 UI에 대한 설명들이었고,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쓰는 이런 그 모델링 메뉴 설명들, 그리고 활용 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이 짜투리 지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린 것도 있지만 주로 저는 이런 것들만 써요. 그냥 쓰는 애들은 늘 단축키를 등록을 하고 씁니다. 그렇고요.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새로운 툴을 배운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고, 심지어 맥스 유저가 마야를 공부한다는 건 더 힘듭니다. 처음 그 백지와 같은 상태보다는 좀 빠르겠지만 이게 두 개의 툴이 들어온 동시 그게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나? 뭐 이거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고 많이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저도 마블레스 같은 건 많이 보지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도 샀지만 실력이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어떤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셨고 안녕히 계세요.